네, 이 올해는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저물어 가는 해인 것 같습니다. 이 코로나19로 인한 또 국내 사망자가 현재까지 700여 명에 이르고 누적 확진자도 조만간 5천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 또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백신 예방 접종이 시작됐고요. 조만간 또 치료제도 곧 개발될 거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감염병 시대에 이 또 내년도 경제 정책들도 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.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주요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은내일 연구원 이승진 이사 자리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 최근 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2021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어떤 목표들을 담고 있습니까? 네, 우선은 이제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면서 이 시장의 활력을 복원하고 또 감염병 시대 이 선도형 경제로 전환시키겠다는 이 두 개의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. 네, 경제를 회복시키면서 시장의 활력을 복원하고 또 이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겠다 이런 목표인데 이 코로나19 이후 이 경기 침체가 상당히 심각한데 네. 그럼 내년부터는 좀 회복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 내년도 정부 이 경제 정책 방향은 이 코로나발 경기 침체에서 일단 벗어나게 하겠다는 것인데 코로나19로 인한 이 불확실성 속에서도 이 경제와 방역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 이제 전략입니다. 네. 특히 한국판 뉴딜 사업이 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가지고 이 지역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춰가면서 추진하겠다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. 네, 이 코로나19 여파로 아무래도 소비가 굉장히 위축된 상황인데요. 네. 특히나 이 집합 금지 명령이나 또 영업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은 정말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을 하겠다고 합니까? 네, 일단 정부는 이 재정 확장 기조를 유지하고 상반기에 이 예산의 63%를 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통화 정책은 이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이 완화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고요. 또 정책 자금에 필요한 예산도 495조 원을 공급하는 등 이 실물 경제를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. 네, 이 정책 자금도 사실 그 은행권에서 빌려 쓰는 빚인데 네. 이 정부는 빚을 내서라도 이렇게 자금을 우선 융통시키겠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는 좀 어떤 계획들이 나오고 있습니까? 요즘 정치권에서도 이 백신 확보 관련 뉴스로 연일 공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이 코로나19 백신의 경우에는 정부가 우선 4,400만 명분을 구매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. 네. 이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이 백신에 대한 이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높기도 하고요. 또 미국이나 영국 같이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이 백신 예방 접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. 그 정부는 이제 안정성이 검증된 후에 백신을 맞아도 늦지 않다고 했지만 하루에 이 확진 환자가 1,000명 내외로 이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백신을 맞고 싶다는 민심이 지금 현재 힘을 얻고 있는 형국이고요. 또 여기에 이제 국내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서 이제 임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이 동요하는 민심을 달래기 위한 이제 전략인 것 같습니다. 네, 최대한 빨리 이 백신 확보와 또 이 치료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. 자, 코로나19가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이 국내외 또 위험 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한 해법도 같이 들어있나요? 네, 이 말씀처럼 정부도 이 국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험 관리에 힘쓰기도 했는데요. 일단 국채는 만기를 보유하면 네. 이 금리와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요. 또 주식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 이 세제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그리고 이 상환 능력 유지, 여신 심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 가계부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이 코로나19 이후에 이 경기 침체와 함께 고용이라든지 주거 문제 굉장히 심각한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됩니까?
네, 먼저 이 고용을 창출하는 한편 이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이 수도권의 이 127만 호 공급과 또 전세 시장 대책 추진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. 네. 그중에도 이 공공전세 정책 관련해서는 뭐 지난번 방송에서 우리가 따로 한번 네. 자세하게 다뤘었죠. 여기에 이 소액의 투자자들을 모아서 이 부동산이나 또 부동산 관련 대출에 투자한 후에 이 발생한 수익을 배당하는 걸 이제 리츠라고 하는데, 이런 리츠나 펀드를 활용해서 공공성이 가미된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, 또 최근 또 논란이 됐던 이 임대차 3법을 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제 정부 입장입니다. 네, 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도 굉장히 시끄럽긴 한데요. 네네. 뭐 결과적으로는 소비 진작을 더 시켜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 부동산 시장도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번 발표에 소비 진작 정책도 함께 들어있나요? 네, 기본적으로는 이 바우처와 쿠폰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인데요. 이 소비를 살리지 않고는 이 경제를 살릴 수 없기 때문이겠죠. 네. 그래서 정부는 이 내수 진작을 위해 지역 화폐라던가 또 온누리 상품권을 18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, 또 쇼핑 관광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코리아셀 페스타라는 게 있어요. 네. 이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연중으로 이 소비 분위기를 좀 살리겠다 이런 입장이고요. 또 이 관광 산업 회복을 위해서 이 관광 거점 도시별 교통이나 숙박 인프라를 확충하고, 또 스마트 관광 도시도 이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여기에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별도의 이 추가 소득 공제를 신설하기도 했고요. 또 승용차 이 개별 소비세도 30% 정도 인하하면서 이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소비 진작 정책 얘기가 나왔는데요. 또 반대로 일자리 정책도 함께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이 정부의 내년도 일자리 정책은 뭐 어떤 계획입니까? 네,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살펴보니까 30조 5천억 원 정도의 규모예요. 이게 올해 25조 5천억 원보다 한 5조 원 정도 이제 늘어났는데, 이 가운데 약 14조 원을 이제 조기에 아마 1, 4분기에 집행할 것 같고, 특히 늘어난 이 5조 원을 연초에 이제 바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이제 밝혔어요. 이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이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또 내년에 한시적으로 이제 개편하기도 했고요. 또 고용유지 지원금이 한 1조 4천억 원 정도 되는데, 요거를 지속적으로 이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올해 뭐 특히나 어려우신 분들이 이 소상공인들 또 이 특히나 중소기업들인데,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뭐 함께 나왔습니까? 네, 현재 이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업종이 말씀처럼 이제 소상공인들과 이제 중소기업들이잖아요. 네. 근데 이런 분들에게는 이 3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뭐 이게 주로 이제 추경 예산을 또 보태겠다는 뜻이겠죠. 네. 그래서 이제 맞춤형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, 또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정책 자금 지원 대상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. 이것도 뭐 임대료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일 텐데, 이 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이 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, 또 세제와 연구개발, 또 정책 자금처럼 이 3종의 인센티브를 함께 제공하기로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뭐 요즘 뭐 어딜 가나 이 뉴딜 이 사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,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? 네, 그래서 이 지역 균형 뉴딜 사업이라는 이 용어가 이제 이번에도 나왔는데요. 그래서 이 지역 균형 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. 네. 이 한국판 뉴딜 지역 사업은 이 사업을 선정할 때 균형 발전 요소에 따라서 이제 가점을 부여하고, 이 상반기 내에 디지털과 그린 분야 중심으로 규제 자유 특구를 신규로 이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. 또 이 지자체가 주도하는 이 뉴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시도별 중점 사업으로 선정을 하고, 또 지방 재정 투자 심사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 면제를 하면서 국가 지방 협력 특별 교부세 같이 이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는데요. 저도 지금 이제 울산 지역 주민들과 이 마을 뉴딜 사업, 또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, 저도 지금 이 정책을 좀 주목하고 있기도 합니다. 네, 그렇군요. 자, 그리고 이 한국판 뉴딜 사업을 얘기하다 보면 늘 따라오는 말이 이 ICT 기술이란 게 있는데,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감염병 시대에 대응하겠다, 이런 계획들도 함께 나오고 있죠. 네, 그렇습니다. 이 ICT는 쉽게 말해서 이 정보 기술과 이 통신 기술을 합한 용어인데요.
이 정부는 이 감염병 시대에 이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저탄소를 키워드로 해가지고 이 경제 전반에 녹여낸 그린 뉴딜이 이제 핵심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. 네.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이제 강점을 보유한 게 이 ICT 기술이거든요. 이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혁신 경제를 선도하고 또 벤처 기업이나 또 제조업 또 서비스업 등 이 산업 전반의 혁신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. 이 국가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민간 합동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한편 이 AI, 이게 인工지능이 되겠죠. 이 AI와 관련된 법과 제도 역시 체계적으로 이제 정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네. 그럼 이와 관련된 산업 정책도 들어가 있겠군요. 네, 맞습니다. 일단 이 디지털 뉴딜 사업에는 총 12조 7천억 원을 투자하고 바이오 헬스와 시스템 반도체 또 미래차 등이 빅3 지원 대책도 꾸준히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산업 도시인 울산도 이제 핵심 지역이 되겠죠. 네. 이 주력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 데이터, 네트워크, 인공지능을 적용한 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금속 가공업이라든가 자동차 부품업, 또 전기 전자업 등 이 3대 제조 분야의 로봇 사업을 이제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공급을 좀 안정시키면서 이 벤처 생태계를 글로벌화하겠다. 말들이 좀 어렵긴 네. 합니다만 어찌되었건 이제 최신 기술을 가지고 이 벤처 기업을 지원한다라든가 해외 진출로 이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. 이제 이런 계획인 것이죠. 네, 이 산업 정책에서 또 이 주 52시간 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. 이 울산 지역 중소기업에서도 유예를 또 요청하고 나섰습니다. 이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? 근데 지금 상황이 좀 녹록치 않은데요. 이 52시간 제도가 사실 현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처한 문제이기도 해요. 네. 그래서 이제 1년간 이제 유예시켰던 또 50인에서 299인까지의 이제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는데요. 7월에는 이제 5인 이상 또 49인 미만 기업에도 이제 제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. 네. 그래서 여기에 이제 탄력 근로제를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좀 확대하면서 이 노동시장에도 이 상생 여건을 조성하겠다 이런 취지가 엿보이기는 하는데 아마 기업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이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. 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복지 정책 한번 알아보죠. 네, 정부 발표를 살펴보면 역시 인구 감소와 이 저출생 해법이 제일 먼저 눈에 띄는데요. 제4차 저출생과 고령사회 기본 계획 등을 통해서 인구 감소와 저출생 충격을 완화하고 또 구조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전략입니다. 대표적으로는 0세에서 2세까지 월 보육료 지원 단가를 높여주고요. 또 고령자 맞춤형 새 일자리를 도입하겠다 이런 방향들이 나와 있는데 이 코로나19 시대 또 고용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이 한 5조 4천억 원 정도가 아마 투자가 될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필수 노동자들의 고용보험이나 또 산재보험의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이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어요. 여기에서 진행하는 교육비 대출 사업에도 학원비 같은 이 사교육비를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. 네. 자, 이 코로나19로 한 해를 보내고 맞는 내년도 암울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이 제대로 된 정책 수립과 또 시행으로 내년에는 국민들이 이 고통과 한숨이 좀 많이 줄어들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지금까지 나은내일연구원 이승진 이사였습니다.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